SMR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네요. 네? 이렇게 많이 참석하시라고 제가 예상을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경주의 미래가 달린 일이죠. 우리 SMR 초도기 유치를 위한 설명회에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를 정성껏 준비해 주시고 또 오늘 귀한 설명을 해주실 우리 김남용 ISMR 유치단장님, 또 박홍준 동국대 교수님, 또 김영대 경희대학 교수님, 또 서롱수 우리 경북연구원 선임연구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의원님들 여러 분 오셨어요. 배진석 우리 부의장도 와 계시고, 우리 정경민 도의원도 와 계시고, 최덕규 도의원도 보이신 것 같고요. 우리 김소연 시의원님, 김동애 시의원도 보이고, 정희택 시의원도 보이고, 또 안비는 시의원, 저분 시의원이 아니고 시장 하려고 하는 보이고, 여중기 또 체육회 회장님 와 계시고, 이정함 우리 정경님도 계시고, 또 뭐 제가 눈이 좀 어두워서 잘 안 비는데 어쨌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주는 원전 도시죠, 그죠? 실천 좋든 간에 우리 원전을 유치를 해서 유치보다도 이제 6기나 원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도 많았지만은 그 사이에 큰 사고 없이 또 우리 국가의 에너지를 값싸게 공급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도시가 우리 경주입니다. 또 우리 원전과 관련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 한 5만 명 정도가 돼요. 그만큼 우리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곳이고요. 또 원전과 관련해서 우리 경주에 들어오는 세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경주는요, 원전 산업의 전 주기가 모여 있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원전이 만들어지려면 설계해야 되죠. 그 다음에 건설하고 운영해야 되죠. 또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원자력을 해체해야 됩니다. 해체하는 그 과정, 그 전 과정에 관계되는 기관과 시설이 우리 경주에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을 전체 주관하는 한수원 본사가 우리 경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는 어쨌든 앞으로 미래 에너지 산업이 될 만한 그런 원전 산업을 안전하면서도 또 효율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난 8년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뭐냐면 최근에 원전 가운데 대형 원전이 아니라 작은 원전,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는 건데요. 이 큰 원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1000메가와트 이상 되는 1500메가와트 큰 원전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대형 원전을 짓기가 쉽지 않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민 수용소를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송전탑을 세워서 소비자까지 가는데 많은 저항이 따로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전력의 손실도 많아요. 그래서 그보다 규모가 훨씬 적은 300메가와트 이하 규모의 소형 모듈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지금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뭐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어디 할 것 없이, 미국 할 것 없이 SMR을 선점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도, 우리 대한민국도 이거 늦으면 큰일 나겠다 해서 SMR을 본격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연구소를 지었는데, 그게 어디 왔느냐? 우리 경주 간포에 온 거예요. 간포에 가면 문무대항과학연구소라고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1단계 공사가 끝나서 올 상반기 중에 이제 오픈을 합니다. 우리나라 단일 연구소 규모로는 최대 규모의 연구소입니다. 70만 평 부지에. 그 뒤에 150만 평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보다 훨씬 큰 연구소가 우리 경주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개발되는 SMR을 제작해서 수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내에 짓기도 해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한 국가산업단지가
우리 경주에 또 유치가 됐어요. 문무대학면 의리 일대에 한 40만 평 규모의 SMR 국가산업단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차차 진행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SMR을 건설해서 시험 가동을 해봐야 돼. 그죠? 수출하기 전에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SMR 1호기를 짓기로 정부가 방침을 정했어요. 그래서 현재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고 있어요. 시원하게 경주 주면 좋겠더만. 그래 안 하고 또 지자체만에 또 경쟁을 시켜서 우리 피를 마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선 데가 벌써 한 4군데 돼요. 영광에도 하려고, 기장에도 하려고, 울산도 하려고, 울진도 하려고, 우리 경주는 당연히 하려고. 객관적인 그 여건이라든가 과학적인 근거에 따르면 경주에 오는 게 당연하죠. 연구소가 있고 또 제작하는 산업단지가 있고 그러면 우리 SMR 만들어지면 제일 좋잖아요. SMR에 제일 목을 메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포스코예요. 포스코. 포항제철. 포항제철이 이제는 철광석 떼가지고는 석탄 떼가지고는 철을 생산해서 수출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청정 에너지를 사용한 철 제작 기술이 필요한데 수소하는 제철 기법이라 해서 그거를 만드는데 수소 생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SMR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SMR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SMR만 우리가 만들어지면요, 이제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의해서 값싼 전기를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값싼 전기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전기를 많이 쓰는 소위 미래형 산업들이 다 경주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소위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의 미래,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는 반드시 우리 SMR을 성공적으로 개발해야 되고 또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초도기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아마 교수님들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어쨌든 작은 규모의 소금 모듈로 만들기 때문에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과학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기존의 원전보다 2,000배 이상 안전하다고 그래요. 원전 사고 나는 게 전부 다 부품에 연결되는 뭐 호수라든가 이런 데서 낡아가지고 사고가 나는데 이건 일체형으로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을 막는 냉매주도 다른 안전한 걸 쓰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SMR을 우리가 유치를 해서 정말 지역 미래 발전에 어떤 운동력으로 삼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하나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경주의 미래 에너지와 지역 발전의 각 방향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차세대 에너지인 핵심인 SMR이 있습니다. 우리 경주는 지난 1983년 월성 1호기를 시작으로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대한민국 원자력을 이끌어온 저력과 인프라를 갖춘 도시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시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과 헌신은 국가 경제 발전과 에너지 안보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공감입니다. 오늘 설명회는 SMR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경주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또 우리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을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 자리가 마련된 자리입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 또는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앞으로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한 이끌음이 될 것입니다. 경주시에서는 이번 시민 설명회를 통해 논의된 작은 우려의 목소리까지도 경청하여 투명하게 소통하고 고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주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오늘 이 자리가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회가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김영래입니다. 원래 이렇게 큰 자리에 설 때는 좀 더 복장도 잘 입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겠다는 연락을 받은 게 오전 11시입니다. 오전 11시에 원래 이 발표는 이제 저랑 이제 다른 한 분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일정에 따라서 그분이 가능하실 때는 하시고 제가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분이 오늘 일정이 되셨었는데 갑자기 이제 감기가 심하게 걸리셔서 아예 목소리가 안 나오신대요. 그래서 급하게 전화 와서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요거를 설계하고 안전성을 보고 하는 그런 개발을 근 거의 10년 동안 이렇게 해오고 있었는데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시거나 설명을 하실 때 그런 설명을 제대로 된 설명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급하지만 좀 추레한 그런 표현 그 복장을 가지고 오게 된 걸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혁신형 SMR 부지선정 사업 설명 자료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자료의 대부분 자료는 한수원에서 만드셨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그런데 왜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학교는 수원에 있고요. 수원 경기도 안에 있고 여기와의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내용이라도 이제 누가 설명할 수 있냐에 따라서 누가 설명해 드리냐에 따라서 좀 전달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좀 기회를 주신 거다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애정도 많은 그런 결과물입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워낙 SMR에 대해서 기사나 이런 데서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대략적인 개념은 가지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기차를 타고 오면서 어떤 부분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거나 이렇게 해야 될까 생각했을 때 저희가 안전성이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0배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뭐가 결정할 때 고민이 되냐면 안전하다는데 내가 안심이 안 돼.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할 때 안전과 안심 사이라는 표현을 가끔 쓰거든요. 공학적으로 아무리 수치가 좋아지고 숫자가 좋아져도 내 마음이 안심이 안 되면 이거를 선택을 하거나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그래서 그 발표 장수가 한 20장 되지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인 걸로 알고요.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기계적으로 설명드리기보다는 제가 느끼기에 저는 스스로 좀 안심하고 있거든요. 제가 느끼는 안심을 어떻게든 좀 전달해 드려 보려고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원래 한손에서 만드신 큰 자료에 전체에서 보고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할 때 딱 한 장만 넣어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다른 거는 제가 만지지 않겠다. 근데 한 장만 딱 맨 앞에 넣어달라라고 해서 넣은 게 요 맨 앞에 있는 자료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SMR의 전체 풀 네임이 소형 모듈러 원자로인 거를 아시죠? 그러면 그 원자로 앞에 우리가 소형 모듈러라는 그 형용어구를 왜 붙였을까? 저희가 어떤 그 철학을 가지고 그거를 붙이게 됐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형이라는 걸 붙일 때는 이 SMR 사업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거는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됐다기보다는 사실은 모든 원자력 기술은 미국에서 먼저 많이 이제 시작된 거를 아실 겁니다. 좀 아픈 얘기긴 하지만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대학에 온 게 2010년도였거든요. 그래서 막 그때 막 와서 이제 대학 교수로서 뭔가를 해볼 거야 하는데 다음 해에 되게 막 이제 개강 총회를 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이랑. 그런데 이제 막 심각한 사고가 막 나고 했었잖아요. 그런 걸 되게 겪으면서 그때쯤에 2012년, 13년도에 원자로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 기존과는 철학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을 그 전문가들 내에서도 진지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미싱하거나 아니면 무엇을 이렇게 했길래 이런 어떤 사고나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발생하거나 자꾸는 아니지만 그렇게 계속 이제 가끔씩 발생하거나 할까. 그래서 그때 패러다임이 2012년부터
미국에 이제 뉴스케일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부터 시작이 된 게 이 소형 모듈라의 소형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그 소형이라는 걸 키워드를 달기 전에 그 앞에 있었던 있게 된 개념이 대형 원전 대비 작은 크기로 피동 냉각을 실현해서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도 워크어웨이 안전 개념이 실현되도록 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 말이 더 어려우시죠. 근데 그거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뭐냐면 제가 지난 연휴죠. 연휴 추석 말고 설날에 이제 부모님 댁에 갔어요. 그래서 부모님 댁에 가가지고 그때 이제 나름 명절이고 하니까 소고기를 사가서 이제 부모님을 구워드리려고. 근데 이게 센 불에 구워야 이게 맛있게 구워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열을 이렇게 프라이팬을 이렇게 가열하고 있었는데 꺼져버리는 거예요. 어머니들 혹시 요즘 나오는 그런 가스레인지가 저절로 꺼지는 기능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대형 원전이나 이런 걸 설계할 때 우리가 안전장치를 이렇게 착착착착 만들어서 우리의 설계대로 이렇게 작용하면 얘는 끝까지 가서 안전해져서 완벽해 라고 꽤나 자신감에 차 있었는데 그거에서 우리가 좀 다른 개념의 어떤 원자로나 이런 걸 설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뭔가 실수를 했거나 설계할 때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나 그런 게 했을 때도 걔가 알아서 꺼지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걔가 알아서 냉각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원자로가 나오면, 만약 그런 걸 설계하면 그때 2012년도, 2013년대는 지금이랑은 분위기가 되게 많이 달랐잖아요. 상황도 되게 다르고 그런 게 있어야만 했어요. 그런 게 있어야만 우리는 원자력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개념의 거를 만들어내려고 이제 개념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스레인지가 과열이 되면 자기가 꺼지는 것처럼 그런 알고리즘이 구현되게끔 하자. 그런데 이제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원자력은 전원이 내려가도 걔가 그 안에서 잔열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나오죠. 처음에 시작하면은 전체 파워의 6%에서 나오다가 나중에 한 1% 정도로 줄어들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나오는 잔열을 잘 끝까지 냉각시켜주면 이제 훨씬 안전할 수가 있죠. 그러려면 저희가 고구마도, 하다못해 고구마도 뜨거우면 빨리 식히거나 내지는 먹기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반으로 자르거나 이렇게 해서 작은 크기로 만들잖아요. 그런 이유가 얘가 가지고 있는 열을 밖으로 빼려면 이게 면적이 넓어야 돼요. 면적이 넓어야 자기가 가진 최적분의 면적이 넓어야 이런 자연적인 냉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이 통할 수 있는 파워를 선정하고 그거를 원자로로 만들었을 때의 사이즈라는 거를 이제 철학적으로 정하고 그렇게 된 게 이제 표현으로 옮기자니 소형이라는 걸로 갑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말하는 제가 다른 거는 다 한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워크어웨이라는 거는 어떤 잘못된 날 되면은 피난한다 이런 뜻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설계한 이 시스템이 어떤 내가 제어하지 못하는 어떤 수단에 있어서 좀 불안정해지거나 하면 그냥 그때 당시에는 괜히 그래서 인간이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전원 내리고 집에 갔다 오면 얘가 충분히 식어서 안정된 상태에서 기다릴 거다. 그러면 이 장면에서는 안전성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근데 단 하나 손해보는 사람은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는 이렇게 되면 계속 꺼지기만 하면 경제성이 너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성은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만들어가고, 그래서 하나 넘어가기 전에 테크니컬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대형 원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사고가 나거나 하면은 자기가 나오는 열이나 이런 거를 자기 알아서 제거하는 게 3일간 가능하도록 설계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형 모듈 원전이나 이런 것들은 최소 한 달 아니면은 아주 3달 이상으로 자기가 계속적으로 냉각을 해서 인간의 아무 개입이 없이도 안전성이 유지되게끔 그렇게 설계하는 개념이 또는 철학이 이 소형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안전성을 이만큼 높여놓으면 사실은 안전성이 높으면 좋긴 한데 이게 또 시장으로 나오려면 안전하다는 것만으로는 옛날에 2012년도에는 그것만으로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요즘 같은 때는 또 이게
또 경쟁력이 부족하면 또 밖으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다음 단계 걸로 이제 경제성이라는 게 그 다음번에 나옵니다. 안전성은 이만큼 만들어놔서 얘가 뚱뚱해지고 아주 튼튼해졌으면 얘를 그대로 대형 원전이랑 비교하면은 오히려 경제성이 너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주에서도 이 SMR 제작센터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산업을 같이 만드시려는 걸로 압니다. 얘가 원자로가 설치된 이후에는 안전성이지만 원자로가 설치되기 전까지 만들어지는 과정, 거기에서 얼마나 자동화되게 만들고, 저희가 어떤 제품을 만들더라도 여기에 지금 뭐 마이크나 이런 게 있지만 이걸 사람이 한 땀 한 땀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하면서 만들어집니까? 근데 얘가 자동화되면 딱딱 찍어내듯이 만들면은 훨씬 더 빠른 순간에 값싸게 만들 수 있죠. 그런 개념으로 원자로를 만들어서 나중에 가져와서 어셈블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 모듈러 공법은 원래 건축공학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요즘에 아파트가 옛날보다 빨리빨리 올라간다라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게 옛날에는 거푸집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씩 올리던 거를 이제는 모듈러식으로 해서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은 만들어서 와서 빨리빨리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원자로에 완전히 안전하고 하지만 걔가 가질 수 있는 안전성 대비 부족할 수 있는 경제성을 보충할 수 있는 혁신적 설계 개념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애가 소형 모듈러 원자로고 SMR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정도를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아마 숫자적으로 얘가 3이 뭐 5로 바뀌었어요. 이런 느낌은 아마 느낌이 잘 없으실 거예요. 뭐 맨날 이렇게 접했던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데 저희도 나름대로 사람이고 이런 원자로를 더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싶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설계 개념에 가장 충실할 수 있게끔 설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느낌이 보기에는 얘는 경제성을 끌어올리는 게 문제지 안전성 면에서는 별 터치할 게 없어.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이 정도까지 안전해야 되나? 뭐 약간 이런 느낌에 가 있기 때문에 다소나마 안심되는 마음을 가지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따가 필요하신 부분 또는 궁금하신 부분에 있으면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요런 서두를 가지고 뒷부분은 이제 한수원에서 준비해 주신 내용인데 전체적인 어떤 개요 설명이어서 조금 더 빠르게 지나가면서 설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R은 이와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 안쪽이 원자로고요. 저희 원자력 발전소 지으면은 바깥에 경락 건물 큰 게 보이잖아요. 큰 게 보이는 게 그 기능을 하는 게 요 바깥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건설 사업에서 짓던 게 이제는 요 바깥에 있는 기기도 사실은 기기 개념으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경락 건물까지 같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오고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기기들이 안에 들어가서 배관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구하려는 안전성이나 이런 게 이만큼 제고될 수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면 출력이 지금 저것들은 대형 원전에 비하면 최소 5분의 1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가거든요. 10분의 1 수준으로 가고 배관들이 다 없어지고 하면은 저희의 설계를 하거나 할 때도 얘를 가지고 밖으로 못 나올 수 있다. 밖으로 나온다는 거는 사업적으로 활용을 못 하면은 사실은 그냥 연구실 안에만 있는 거지 밖으로 사업화돼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추구했던 게 뭐냐면은 EPG라고 해서 저희가 발전소나 이런 걸 설계하면은 뭔가 심각한 사고나 이런 게 생기게 되면은 대피해야 되는 대피존을 설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얘가 가질 수 있는 원전의 안전성 자체를 매우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안전성 자체를 매우 높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비상 대피 구역 자체를 매우 줄인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왜 좋냐면 저희가 우리나라의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미래적으로 봤을 때 어떤 걸 빼려고 합니까? 에너지 포트폴리오 중에 지금 중동 전쟁이 되게 심한데 석유를 빼려고 하고 있어요. 또는 석탄을 저희 에너지 포트폴리오에서 빼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뭔가 채워서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갈 게 필요한데 그런 석유를 뺄 때 빠지는 발전소의 유형이 화력발전입니다. 그럼 화력발전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지 특성이나 안전성을 가지는 그런 원자로를 만들어내는 게 그러면 화력발전이 가지는 그 산업적으로 퍼져 있는 그 부분을 원자력 발전이 이제 대체하면서
산업 발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친구도 SMR에 관심입니다. 그래서 EPG라는 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요.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기존의 발전소 하면은 그 부지가 되게 안전 부지가 엄청나게 뭐 10km, 20km 이렇게 길어야 되는 게 지금은 한 200m 정도로 현격히 작아지는 그런 설계가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저희가 처음에 요 한수원 주관으로 그 개념 설계를 한 거는 2020년 정도부터고요. 그때부터 개념 설계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안전성, 경제성 측면에서 어떤 설계안이 나와야 이거를 달성할 수 있어라는 개념 설계 과제를 한 4년간 했고요. 그 4년간 한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도 보고 아 이게 미래 발전 전략으로서 설득력이 있다 해가지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랑 이제 같이 맞물려져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지난 2월 27일 날 이게 사업자가 돈 벌고 싶어하는 사업자가 아무리 이거 안전해요 얘기해도 사실은 그들은 좀 또 돈에 좀 눈이 멀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안전성 검토를 독립기관에 마치죠. 그거를 저희가 원자력 안전위원회라고 저희 나라에 가지고 있고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2월 27일 날 서류가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를 장장 2년간 할 겁니다. 2년간 다 내용을 보고 어떻게 설계됐길래 너네가 과연 잘했다고 하는데 정말 잘한 게 맞아? 라는 내용을 보면서 2년간 그 검토를 마쳐서 그 표준 설계 인가를 받게 되면 한선 지도하에 사업화를 진행하게 되고 그것의 초도 후기를 지금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에 이쪽에서 이제 설명회를 하고 계신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사실은 유치 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잘 알지는 못했는데 기존에는 한수원이 직접 나가서 부지 사이트를 사업자인 한수원이 나가서 부지 사이트를 찾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다라면 사실은 그게 사업자가 제가 사업자라고 생각해 보면 그 입장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주민분들 만나서 직접 하고 그래서 그런지 요번부터는 또 원하는 지자체도 많아졌고 그래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손을 들고 어떤 의사나 의향을 표현하면 지자체 자율적으로 유치가 돼서 부지선정평가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전혀 좀 설득력이 없는 지자체도 손을 들 수는 있잖아요. 그 입지가 타당성하지 않고 그런 데는 좀 이런 전문가평가위원회에서 제외를 하고 주민들의 어떤 그 의향까지 같이 받아서 그 둘을 같이 고려해서 선택을 해서 이제 부지가 선정된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거를 제가 앞부분에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뒷부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나인데요. 아마 이거는 좀 졸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형 원전이고요. 대형 원전에 있는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 시스템을 하나로 줄여서 더 컴팩트하게 안전하게 패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라는 개념입니다. 안에 구성되어 있는 상품은 이렇게 되고요. 보통은 저는 원자력 안전하는 게 제 전공이거든요. 원자력 전공에서 안전할 때 안전성을 평가할 때 뭐 하냐면 사고가 났다고 가정하고 이제 해요. 근데 사고가 어디에 났다고 가정을 하냐면 대부분 배관들의 사고가 났다라고 가정해서 여기에 나면 어떻게 되고 해서 안전성을 분석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배관을 그래서 원천적으로 거의 대부분 삭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전성이 좋아지고요. 아까 맨 앞에 설명드릴 때 피동이라는 표현을 잠깐 말씀드렸어요. 피동이 그러니까 저희가 인간이 개입 안 해도 계속 냉각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뜨거운 걸 저희가 놔두면 여기가 알아서 식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뜨거운 공기가 위로 가고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와서 이렇게 순환하면서 그렇게 식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런 메커니즘을 보통 저희가 피동 냉각이라고 합니다. 그 피동 냉각에 대한 어떤 피동 냉각으로 작동하는 설계 개념을 이 안에다가 다 넣어놓은 겁니다. 하다못해 밸브 하나가 안정 계통이 작동되는 것도 전원에 의해서 작동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얘가 꽉 막고 있다가 전원이 상실되면 자기가 알아서 열리게끔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다 설계됐기 때문에 사람이 뭔가 버튼을 누르거나 하는 게 저희가 설계 기준 안에 있는 안전성 안에는 없게 된다. 그리고 제어봉 구동장치 요거는 원래 원자로가 있으면 제어봉 구동장치라 그래서 자동차로 치면 브레이크 또는 엑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러면은 얘가 만약 하나 부러지면 어떻게 할 건데 이것도 저희가 약간 배관 같은 느낌으로 안전성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ISMR은 이것 자체도 안으로 다 넣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밖으로 나와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게 버리기 때문에 이런 류의 어떤 설계, 기술적 설계 개념이 저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겠고요. 좀 전에 아까 2월 24일에, 2월 27일에 저희가 인허가 신청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전부터 사전 검토나 이런 것들은 많이 있었고요. 공식적으로 서류가 제출이 된 게 2월 27일 날 서류가 제출돼서 이제 평가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안전성과 관련된 건 아닌데 저희 원자력에서도 왜 SMR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요즘은 원자력공학과에 그렇게 여의도에서 전화가 와요. 여의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투자 무슨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런 쪽에서 그렇게 원자력공학이 이게 정말 그렇게 시장성이 있는 게 맞아요 라는 설명을 듣는데 사실 저희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냥 약간 기술적으로 동향이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거를 아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만드는 이 SMR은 저희가 먼저 판단하기 전에 이거 들어보셨나요? 구글, 오픈 AI, 저희 뭐 핸드폰에 요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그 중에서 인공지능 기능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에 인공지능을 가지고 학생들이 숙제를 많이 해요. 대학생들이. 그래서 인공지능의 사용량이 학기가 개강하면 사용량이 확 늘었다가요. 학기가 끝나면은 쫙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대학생들만 사용하지만 이제 점점 생활로 더 나올 거고 산업에 저희가 사용하는 대로 많이 퍼지게 될 텐데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예전에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을 때 거기에서 모카솜을 가져다가 모직물을 만들기만 하면은 그게 팔아서 비즈니스가 됐거든요. 이거를 뭐 만드는 공장을 더 돌리고 싶어서 난리였는데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놓고 나면 사용자는 얼마든지 늘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돌리기만 하면 그걸로 다 부가가치 생산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돌릴 전기가 없다, 내지는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요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글이나 오픈 AI나 이런 데들이 원자력 발전소 미국으로 치면은 폐로한 원자력 발전소 다시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SMR 언제 만듭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컨트랙을 맺으면서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SMR은 또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의 주가 52개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가 있을 때 이 데이터 센터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주가 처음에는 되게 좋아할 줄 알았는데 반대했어요. 왜냐면 거의 끝나가네. 네. 주가 왜 반대를 했냐면 주민들이 반대했는데 저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면 팬시한 게 들어와서 좋긴 한데 우리 주에 전기값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반대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빅테크들에게 미국 대통령이 선언하는 게 너희들이 필요한 전기는 너희들이 생산해. 그거에 대한 인프라 투자나 그런 것도 당신들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객이 전도되기 시작하죠. 전기가 있는 곳에 산업이 갈 수 있고 또 빅테크가 갈 수 있고 이런 상황으로 에너지가 오히려 산업을 리드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SMR은 지금 당장은 저희가 만드는 전력망에 연결을 해서 SMR을 사용하지만 SMR이 더 극단적으로 본인의 어떤 역량을 발휘하고 어떻게 보면은 더 가치 있게 쓰여지는 거는 자기의 수요지 근처에 바로 딱 붙어서 쓰는 겁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집단에너지법 말씀하셨고 그런 것처럼 SMR이 데이터 센터에 딱 붙어서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을 그때그때 바로 주면서 어떤 날씨도 상관없고 사용자의 어떤 증감에 따라서 그에 대응되게 전기를 쭉 내줄 수 있으면 그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편하죠. 이거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다 비즈니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큰 전력망에 있어서 송전망 이런 걸 얘기를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앞으로 어떤 전기를 수요하는 거 그리고 생산하는 게 세트로 만들어져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고 하는 게 앞으로 더 파급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SMR 관련 특별법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작년인가요? 올해 초인가요? 이 정도에서 SMR 관련 특별법을 만들고 그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아마 법에 어떻게 보면은 강력함이나 이런 거는 더 아실 겁니다. 정부가 바뀌어도 또는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 법은 그대로 가죠. 그래서 SMR 관련된 어떤 인력 양성도 하고 산업단지 육성하고 국가 전략기술을 절대하고 국가 전략기술과 관련된 기업체들은 다 세금 혜택 받고 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쭉 이제 국가 산업이 돼가는 그런 기로에 있고요. 그런 것들과 관련된 실행 전략이 이 정부의 프로젝트의 어떤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도 원자력 하는 입장에서 매우 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국회의원 분들이 그때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해서 이런 게 될 수 있었고요. 그저께 한 이틀, 3일 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K 문샷 프로젝트라고 이제 문샷이라는 게 달 날아가는 프로젝트를 미국에서 했던 거예요. K 문샷 프로젝트에 SMR이 들어갔습니다. K 문샷 프로젝트에 SMR이 들어가서 이번 정부에서 아주 혁신적으로 또는 진취적으로 추진하는 어떤 대형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SMR로 한다라는 게 들어갔고요. 그 SMR을 어디선가 지역에서 유치한다고 하면 단순히 그 호기만을 보고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가 제품이 만들어지고 나면 한 번 만든 다음에 걔가 완전 최적화될 때까지 또 많은 여러 가지 반복적인 어떤 검토나 아니면 실제 제작하는 단계에서의 어떤 그 최적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기존 발전소와 같은 느낌으로 하나 유치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뭐 이익을 볼 수 있고 이것만 보셔서는 그것에 따라올 수 있는 그 미래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작게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SMR 사업이나 이런 게 보면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서 어떤 좋은 프로덕트를 수출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의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랑 같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어떤 인프라를 가진 지자체가 이런 거를 이끌었으면 하는 게 저희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이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SMR에 대한 느낌이고 뭐 안전성이고 경제적 측면에서의 어떤 미래 가치인데요. 얼마나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경희대학교 김영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경북연구원에서 이제 에너지와 산업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서롱수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SMR 1호기 지금 경주시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왜 경주 유치가 적합하고 그 효과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교수님께서 상당히 쉽게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좀 딱딱한 내용입니다만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한 네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이제 유치 공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우리 여건과 유치 적합성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치 공모 내용인데 앞서 우리 교수님께서도 간략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한수원에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한수원에서 이제 지하철 자율 방식으로 대형 원전 2기와 SMR 1호기 한 기를 지금 건설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크게 이제 특성이 지하철 자율을 주라는 거, 부지 선정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이 평가를 공정하게 평가하겠다는 거, 그리고 주민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아마 그 주민 조사는 4, 5월경에 그 부작위 전화 설문 조사로 이제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진안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좋은 이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가 뭐 그게 네 가지입니다. 이제 부지가 얼마나 적합한지, 그리고 환경적으로 환경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건설이 상당히 용이한지, 경제성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 수용성이 상당히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일정이 지금 이제 접수를 했고요. 6월 말경에 이제 부지 평가가 완료가 되면 한 7월 초쯤에 이제 아마 최종 결과가 발표나는 이런 일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서 우리 시장님께서 인사말 하실 때 뭐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주시가 상당히 이제 원자력 관련 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수원 본사라든지 원자력 안전기술원, 원자력 환경공단, 그리고
그리고 원자력 연구원, 양산자 과학 연구단 같은 게 있고, 앞으로 이제 지금 SMR 국가 산단이라든지 SMR 제작 지원센터, 문무대 과학연구소, 중수로 제일 기술 같은 이런 시설들이 집중될 겁니다. 사실 이런 그 국내 어디를 봐더라도 이렇게 원자력 관련된 시설이 관리 기관들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경주에 해도 되는데 지금 어떻게 공모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 사항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단순히 경주를만 이야기할 이야기는 아니고요. 사실 이제 경상북도가 지금 이제 2006년부터 에너지 클러스터를 지금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에는 그때 이명박 정부 때에서는 원자력 클러스터라고 해가지고 국책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관과 시설들을 많이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많은 부분이 이제 경주 쪽에 울진, 영덕, 포항, 경주가 이제 주 벨트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거의 경주에 많은 이제 시설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 경상북도가 특히 이제 경주시가 원자력 R&D부터 제조, 이번에 하는 발전, 해체, 수출 마케팅, 투자같이 이런 전주기를 지금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일반 우리 동해안 쪽이 어떤 원자력 발전만을 이야기하는데 그동안에 좀 더 어떤 기반을 갖췄다. 기관이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기반을 갖췄고 앞으로는 좀 더 산업화하는, 제조 산업화하는 쪽으로 가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정부가 요구하는 수출 산업화 쪽으로 가는 이런 이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필요성 부분인데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큰 네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경주 후보지가 그 부지나 건설 적합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자체의 의지와 주민 연락이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국가 정책의 연속성 문제와 앞으로 어떤 시장 선점이 상당히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각각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 부지가 적합항으로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이번 우리 월성 SMR 건설 후보지는 월성 원전 인근 유휴부지에다가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월성 원전은 이제 40년까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운영되면서 어떤 여러 가지 지진이나 기상이나 데이터들이 왕비화되어 있고 관련해서 방사성 감시망이나 비상 대응 프로토콜이 상당히 잘 적용되어 있어서 상당히 안전한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SMR도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 주위에 어떤 이런 체계들이 상당히 안전한 곳으로 지금 우리가 후보지를 설정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기존 우리 월성 원전 부지에다 하기 때문에 기존의 우리 전력 개통이나 선로가 이미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빨리 다른 지역보다 빨리 우리 건설할 수 있겠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주위에 이제 문무대학 과학연구소와 SMR 국가 산단이 지금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한 차로 한 20분 내외의 거리에 있는데 이 시설들이 앞으로 이제 같이 가게 되면 결국 이제 문무대학 과학연구소에서 SMR 연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실전로에서 실전을 하게 될 건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 문무대학 과학연구소에서 이 ISMR을 설계한 곳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필요한 인력들이 먼저 어떤 수시로 이제 어떤 점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근처에 안 있고 멀리 가게 된다면 너무나 이렇게 많은 이게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국가 산단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이제 필요한 부품이나 이런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수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 실질론에다가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국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강점을 가진 곳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뭐 저보다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경주가 이제 사실은 이제 2005년부터 방패장부터 상당히 많은 원자력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오늘 상당히 많이 모셨는데요. 이제 이런 원자력 산업에 대한 이런 관심과 이런 애정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이 SMR 1호기도 이런 그 주민 수용성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사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그 국가적으로도 이제 본사가 왔고 원자력 연구원 분원이 지금 조성이 되었고 그 SMR 국가 산단이 만들어지고
특히 또 2024년에는 1년 양성을 위해서 그 국가 글로벌 원자력 공동 캠퍼스 설립도 지금 여기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지금 경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원자력이나 SMR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국가 사업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업도 사실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연속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기 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30년 이후에 그 앞서 이제 시장이 상당히 글로벌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봤는데 이런 결국 우리 국가도 뭐 단순히 이제 이 만들어서 우리 국내에도 보급합니다만은 결국 이제 이 목적은 앞으로의 수출 산업화입니다.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 경주 대상지에서 만약에 SMR이 건설되게 되면 이걸 통해서 좀 더 설계를 검증을 할 겁니다. 이 검증된 결과를 가지고 수출하는 이런 단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이제 단순히 이제 우리 지역이 그 SMR 원자를 어떤 발전하는 이런 분을 떠나가지고 이것을 산업화해서 수출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의 강점이 이제 작년에 우리가 경주가 APEC을 상당히 잘 성공적으로 유치했습니다.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숙박이나 교통이나 마이스 같은 이런 기반들이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경주가 상당히 이런 천년 도시 고도의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SMR이라는 미래 차세대 원자력이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경주가 어떤 천연 고도와 이런 미래 에너지가 결합한 도시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한다면 좀 더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 잘 먹힐 수 있는 이런 뭐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우리 경주가 적합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 앞서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주가 이제 단순히 이제 과거에 원자력 발전을 했는데 발전해서 좀 더 이런 원자력 산업화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 왔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산업화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원자력이나 SMR을 수출할 수 있는 이런 거점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걸 위해서 이제 이번에 하는 초도기를 잘 건설해서 실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관련되는 이런 기업이나 인력들을 좀 더 유치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나중에 SMR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걸 가지고 포스코에도 물론 수도도 만들어냈습니다만은 우리 경주에서도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이 전력들을 공급해서 이런 그 넷제로 산업 벨트를 구축하고 그리고 앞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리 경주가 이런 SMR의 수출 거점화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점이 상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과적인 측면인데 지금 이제 한 설비 용량이 680메가와트에 앞으로 한 6조 원 정도가 투입된다고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년에 준공이 되면 한 80년 정도 이제 운영이 될 건데요. 일단 지금 한 유치하면 일단 일반적으로 한 법정 지원금을 한 7,8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전력산업 기반기금에서 특별 지원금이 이제 1억 정도가 나오는데 그때 한 비용이 한 1,200억 정도가 아마 지원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발전량에 따라 가지고 기본 지원금이 매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운영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한수원이 사업자 지원금이라 해서 또 발전량에 따라서 이제 사업자 지원금이 별도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수원이 내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또 있습니다. 킬로와트 아워당 1원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 세금이 이제 또 우리 지역에 오는 효과가 있고, 뭐 이 외에도 지금 이제 한수원이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재산세라든지 뭐 지방교육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세수 효과도 있다고 이제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발전 효과인데요. 이제 아마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앞서 동경주 지역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원자력 시설이 상당히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좀 많이 이렇게 발전이 좀 더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에 이제 많은 그 고급 인력들과 기술력들이 상주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 여기가 이제 어떤 지원금을 통해서 상당히 정조역권이 많이 개선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뭐 동경주뿐만 아니고 경주 전체가 이런 우리 과학과 산업의 복합도시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지역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효과를 가진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SMR 초도기 1호기가 우리 경주에 유치하는 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동국대 박공주입니다. 오늘 좌장 맡게 됐고요. 아주 해안 깊고 아주 중요한 그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뭐 어떤 측면에서 약간 과도한 질문 성격도 저 개인적으로 이제 느껴지는데 크게 보면 질문이 네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경주시 시에서 이제 이 사업 응모할 때 반대 의견을 좀 적게 들은 거 아니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동수 지금 경제산업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간단하게 예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지진 안전성은 역시 우리 원자력계 가장 그 아주 기술적으로 핵심 거성이 되겠습니다. 김영대 교수님께서 지진 안전성이나 그다음에 그 설계 도면대로 월성이 지어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러면 전부 다 콩밥 먹습니다. 인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 스콥에서 벗어난 거여 가지고 지진 안전성은 김영대 교수님, 그다음에 유치 희망 지역이 지금 아까 네 곳이라고 지금 파악된 건 그렇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는 걸로 하고, 폐기물은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폐기물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그 저기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언급 혹시 가능하실런지. 예. 그 설명회는 찬성 반대, 우리 경주시에서는 오늘 이 설명회는 찬성하시면 반대하시면 그 전혀 그 기준 없습니다. 없고 우리 모두 우리 경주 24만 4천 경주 시민 모두를 대상해 가지고 관심 있으면 좀 오시라고 했는 거지. 그 내용도 뭐 제가 볼 때는 아주 그 전문가분들이 선정하셨고 그런 거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ISMR의 지진 안전성에 대해서. ISMR 설계 기준은 지진 안전성은 그 대형 원전보다 더 높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진 안전성에 대한 것도 더 높고요. 아까 설계대로 월성 원전이 안 됐다라는 부분은 그거에 대한 뭐 자세한 내용까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어떤 누구가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받거나 내지는 정정을 하거나 해야죠. 그런 부분은 해야 되고, 하지만 그걸 가지고 전체 설계의 어떤 옳고 그름 내지는 타당성이나 이런 거 전체를 판단하는 걸로 하지는 않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입니다. 잠깐 부가 설명을 드리면은 경주 시민 여러분이 이제 과거에 이제 경주 지진 리터 규모로 5.4 정도 겪었나요? 그래서 우려하는 바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요, 지진이 나면 가장 안전한 곳이 원자력 발전소예요.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 그 안전 기준은 리터 규모로 특히 ISMR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8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안전하고 문제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폐기물과 관련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크게 이제 운영 폐기물, 그 다음에 사용 후 해결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준위 폐기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직접 처분했을 때, 그 다음에 해체 폐기물 세 종류거든요. 운영 폐기물하고 사용 후 해결료 폐기물은 핵물질이 작으면은 작습니다. 그러니까 출력이 작으면 출력만큼 나오는 것이거든요. 다만 조밀한 노심 구조 때문에 방사화 문제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학술적으로 연구되는 부분이고요. 그것도 적절한 차폐를 통해서 차단한다면 해체 때, 즉 방사화로 인한 폐기물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게 원자력계 학술계에 지금 정설로 이제 돼 있는 겁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청중부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 도면만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실증을 안 한 거를 왜 지려고 하느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배관이 아까 김 교수님 설명해서 이제 1차 개통이 한 통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다른 배관도 있지 않냐. 그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아마 질문을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뉴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제 12모듈이 한 세트거든요. 근데 우리 이 ISMR은 4모듈이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혼선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거는 예. 그거 한기라고 얘기하는데 안에 있는 원자로가 네 개 모듈입니다. 그거는 이제 서로 아마 이름을 부르는 데서 혼용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7,800억 지원금이 맞느냐 이 부분인데 첫 번째 배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설계 도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게 저희가 지으려는 ISMR은 뭐 제너레이션 3, 제너레이션 4 이런 게 있는데요. 제너레이션 3 지금 ISMR은 그 안에서 도는 큰 메커니즘이나 냉각세의 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대형 원전이랑 같습니다. 대형 원전이랑 같은데 그거를 작게 만들고 전체적인 안전계통의 설계 개념을 달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대형 원전을 지금 25기 이상을 지으면서 그거를 쭉 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가 아니라 꽤나 자신감 있게 예상 가능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라고 생각하셔서 그렇지 어떤 본인들이 지금 각자 직업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걸 크게 하던 거를 작게 이렇게 만들어서 하지만 설계 개념을 좀 달리해서 그러니까 안전계통의 설계 개념을 달리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예상 가능하냐? 저희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밑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초도기 건설을 먼저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그게 첫 번째 거에 대한 답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PWR이 아니라 다른 노형이나 이런 걸 하면은 당연히 스크래치부터 하나하나 다 잡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고. 그리고 두 번째, 네, 일체형 구조요. 그러니까 안 해봤다란,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예상 가능하냐인데요. PWR이나 이런 것들이 일체형 구조가 구조적으로는 그 지오메트리가 바뀌지만 저희가 그것들의 도는 유체 메커니즘이나 피션 리액션이나 이런 것들은 대형 원전이랑 다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제가 안 했다는 거고요. 잠시만요. 선생님 지금 이게 토론 시간이 아니고요. 질의에 대해서 답을 하니까 그 네. 답변하는 시간을 보장을 해주시죠. 가능하면 짧게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배관과 관련돼서는 없다라고 표현했던 거는 제가 표현을 할 때 이게 고양이냐 개냐 그런 개념에서 개에 가깝다라는 거지 이게 하나도 없다 이게 이런 표현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전성을 평가할 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저도 이 바닥에 15년을 근무했잖아요. 모르죠 제가. 캡사한테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주전기 배관 파장. 자, 선생님 그 부분은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우리가 선생님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안전해석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원자력발전소 사고에서 그러면 1차 계통이 가압되어 있기 때문에 1차 계통에서 냉각제가 빠졌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ISMR은 1차 계통의 배관을 없앤 겁니다. 1차 계통의 주요 배관을 한 통에다 다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까 김영대 교수님이 설명을 하신 건데 조금 그렇다고 주중기 메인스팀 라인이라고 하는 주중기 배관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7,800억 지원에 대해서는 경북도 연구원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7,800억은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정부에서 주는 세금이 있습니다. 특별지원금과 그다음에 이 운영에 따른 그러니까 이제 680메가와트가 이제 운영이 되면 가동이 되면 전기가 발생하니까 그 전기 발생량에 따라서 발생하는 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게 기본 지원금이 있고 이제 또 한수원이 지원하는 지원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자원 시설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런 킬로와트당 이런 이제 지원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추정해 봤을 때 7,800억이라는 거고요. 근데 그 외에도 사실은 이제 예, 맞습니다. 예. 예, 선생님 예의를 좀 지켜주세요. 예, 지금 답을 하고 있는데 일어나서 이렇게 반박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 지금 경상북도에 그 저는 그런 표현 안 했고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SMR 1억이가 되는 선생님, 자 선생님, 저도 이제 7,800억 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 제가 볼 때는 7,800억이 다 경주에 보장이 되냐 안 되냐는 굉장히 작은 시각입니다. 이 첫 호기가 이제 초도기가 주는 그 경제적 효과는 거기에 국한되지 않거든요. 그 7,800억에 국한해서 그것만 그게 오니 안 오니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제 발표 자료도 있었지만 SMR 산단에 의해서 생겨나는 경제적 효과라든지 부품 숫자는 자동차의 10배예요. 물론 이제 시민단체에서 가령 그 주기기는 두산에서 즉 경남에서 만드는데 우리 경주가 무슨 혜택이 있느냐 이런 주장도 하셨는데요. 주기기만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동차 부품 10배라고 말씀드렸는데 SMR 산단에서 다른 부품들 그렇다고 지금 늦게 진입한 경북이든 경주의 다른 철강 기업이 원자로를 만들 수도 없어요. 다만 필터서부터 세배관서부터 어마하게 많은 부품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경제적 효과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좌장인데 어쨌든 대표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김영대 교수님께서 너무 답변을 많이 하셔가지고 1000배라는 거는 노심 용융 확률이 1000배 낮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노심 용융에 관여되는 모든 사건들, 시나리오들, 또 물리적으로는 부품들의 뭐 고장 확률이나 이런 걸 다 계산해서 1000배 낮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수치를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10-5승 정도 되거든요. 즉 10만 년 운전하면 한 번 사고가 일어날 확률인데 이 ISMR은 10-8승입니다. 그래서 1000배라는 수치가 나왔고요. 그 아마 경주시에서 첫 번째 지적하신 그 좀 더 시민들한테 확산해서 시민들 이해를 이끌어내서 이 일을 추진하는 거 그런 건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 저기 그 동천동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한수원이 이제 ISMR을 팔기 위해서 왔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아까 시장님도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경주가 반드시 이 부지를 우리가 수주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다른 데도 그 되게 아주 혈안이 돼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발표 자료에서 있었지만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계의 게임 체인저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아마 에너지계의 그 큰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그걸 바꾸는 정도의 효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경주 시민이 깨어 있다면은 퍼스트 무버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듯이 아마 여기서 비롯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읽어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저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저 경주시에서 국장님, 단장님 말씀 간단하게 하시고 왜냐면 단장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마무리 말씀 국장님 말씀하고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또 이상홍 씨가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도 뭐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또 우리 서경석 충료 시민께서도 하신 말씀은 여기서 이제 이래 하는 어떤 공감하고 서로 소통하는 기간이 너무 짧고 임박하게 돌아와서 이 설명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도 이걸 하면서 지금 고리나 울주나 영광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우리보다 또 더 앞서갔습니다. 영광은 좀 뒤 있었고 이런데 이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오늘 이 설명회도 그런 일환으로 좀 늦었지만은 이 설명회를 갖고 앞으로 아마 내가 뭐 국장님 말씀 대신하면서 소통할 기회는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사항을 다 염려하시는 분은 다 경주 시민이니까 경주시를 위한 마음은 다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어떤 생각이나 내 생각보다는 경주시를 위한 생각으로서 조금 더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좀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아까 전에 우리 좀 더 그 많은 홍보나 안내를 당부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한 것은 여기 우리 서라벌 문화회에서 지금 오늘 하시는 거고, 실제로는 그 전부터 우리 2월 달부터 읍면동 그 소통 마당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 다른 일도 하면서 가면 또 우리가 사진에 가서 또 홍보도 했고, 또 앞으로도 읍면동뿐만 아니라 각 부서나 각 기관단체 어떤 큰 모임이나 사람이 많이 운집하면 또 협조를 얻어서 계속 우리 그 홍보 또는 안내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 또 다양한 많은 홍보 방법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알고 또 바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대부분 많은 분들 가시는데 실제 계획하면 이제 많이 이제 또 지연됐습니다. 그 우리 앞으로는 또 우리 사실은 그 도시든 국가든 간에 에너지가 좋은 도시가 잘 사는 도시고 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가 그 강국이 또 세계 글로벌 시대에 또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에너지 없으면 못 삽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만약에 에너지가 전기가 없으면 이 불도 못 씁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덜한데 앞으로는 AI 센터나 또는 뭐 다양한 회사, 기업체, 예를 들어 포철이나 모든 것이 전기로 엄청난 양의 전기가 요구됩니다. 그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 경주시 또는 대한민국이 더 당나라가 반드시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삼성전자가 있는 것도 다 일찍 다른 분들이 깨어나지 못할 때 일찍 깨어나가지고 일찍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의 삼성전자가 있고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주시 발전과 잘 사는 그 경주시를 위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우리 시민들이 지지해 주시고 힘을 하나하나 보태주시면 저 개인적으로는 바라고, 또 우리 저는 또 경주시 경제산업국장으로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예, 아니요. 지금 이제 차 시간도 있고요. 저희가 네. 예정된 시간이 있어가지고, 네. 시민 여러분, 자, 잠시만요. 이렇게 할게요, 잠시만요. 사장님. 네. 저기 제가 여기 가까운 데 있습니다. 동국대 공학관 5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기술적인 부분은 저한테 와주시고요. 행정이나 다른 부분은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거는 이제 경주시하고 협의하시고요. 저는 어쨌든 예정된 시간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고요. 네. 너무나 이 뜨거운 아무튼 질의, 그다음에 열의와 같은 그런 그 어떤 열정 있는 그런 참여도에 대해서 아주 공감했고요. 감동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아마 경주시가 좋은 결과를 가지고 SMR 부지 유치해서 성공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데, 사회자님께 네. 마무리하고 마이크를 넘기도록 네, 하겠습니다. 박홍준 동국대학교 교수님과 답변해주신 패널분들께 감사드리고, 약속한 5시가 넘어서 사전에 안내드린 것처럼 궁금하신 점은 연재력 정책과로 문의를 부탁드리며, 긴 시간 함께 시민 설명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